빚이 많으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겁니다. 대출이 있는 가게들의 비상한 부담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소득이 있어도 소비를 못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여의도에 이제 가는 분들은 그 여의도에 정거가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탄대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가서 대기시간 없이 좀 괜찮은 음식들 2만원, 2만 5천짜리 먹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정권가의 직원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당장 그 택시기사 하시는 자기들은 하루에 10,000원 이상 하는 밥값을 부담하기가 되게 겁나는데 참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긴 많이 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택시기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권사에 있는 분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연봉으로 2억 벌고 3억 벌고 1억 5천 1억 번 이들이 되게 많았다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벌면 그들의 인생이 휘황찬란하고 우아하고 멋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왕성한 이제 소득 때문에 소비도 더 왕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명품 사고 양주 좋아하고 이래저래 소비 씀씀이도 커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되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도 안 되는데 허세 부리느라고 무리하게 쓰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빚에 짓눌려서 사니까 점점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DSR 40% 넘는 차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심한 경우에는 소득보다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은 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한 9%쯤 된대요. 부일 차주도 늘어나고 점점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이 얇아지는 거죠. 못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당 평균 DSR이 40%라고 얘기하네요. 사실상 빚 있는 사람들이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소비를.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다중채무자들은 더 심하다라는데,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DSR은 62%랍니다. 62%.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129만 명은 DSR이 70% 이상이라는데, DSR 70% 이상이라는 얘기는 최저생계비 빼고 그냥 모든 소득을 다 원리금 상환에 쓰는 이들이라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뭐 결국에는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아마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금리가 1% 올라가면 DSR이 1.94%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소비는 0.49% 감소한다고 하고요. 이건 그냥 수치인 거지만 실제로 현실은요, 점점 더 심해지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빚져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자살하는 이들도 많고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괜찮냐고요? 안 괜찮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사람관계를 왕성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50만원 100만원 빌려달라고 하는 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갚냐? 안 갚는 데라는 거죠. 뭐 뻔하게 나 몰라라고 하고 배째더라는 겁니다. 이제 삶이 점점 더 그렇게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씁쓸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없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살아간 삶이 더 악랄하고 더 엉망입니다. 그 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거죠. 호의를 베풀었더니 호의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되려 원수로 갚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함부로 믿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절대로 밝은 표정으로 아주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밝은 미소로 다가오는 사람들 99% 사기꾼입니다. 당신을 뒤통 처먹을 등골 뼈까지 발라 먹으려고 하는 쓰레기들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되려 짜증내고 있잖아요. 당신을 무뚝뚝하게 대하고 되게 깐깐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귀인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빚독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겁니다. 빚쟁이들은.
비토축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지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2023년 하반기인데 3, 4, 5, 6, 7 최소 2027년까지 심하면 2028, 2029까지 지금의 안 좋은 경제 상황은 계속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지옥의 침체가 언제 끝나냐? 지금은 이제 시작했다라는 시작의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코인 시장도 자산 시장 모두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8%에서 12%, 13%가 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개인과 각종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들 마찬가지 줄도산할 겁니다. 현금이 씨가 말라가지고 돈 없어서 자빠진 이들이 너무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상위 건설사들은 고이 부도내고 사상 최대 환란, 대충격, 대쇼크가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함부로 돈 많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개떼들이 달라붙습니다. 돈 뜯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먹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조심조심 낮은 자세로 착실하게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크게 한탕에서 먹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재질이 궁상으로 꾸역꾸역 우직하게 바짝 달라붙어서 바닥을 기면서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냅니다. 가족도 잘 이제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죠. 개판되는 겁니다.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놈들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부의 추월 차선 얘기하고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놈들 다 쓰레기입니다. 악마들입니다. 하이에나들입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보다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참 힘들고 어렵고 빡빡해도 그러한 것들을 견디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풀어나가겠다. 라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소비 여력이 사라진다고요? 당연하고요. 돈이 없는데 어디다 씁니까?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어떨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쉽게 사는 거 없다라는 거, 쉽게 벌어들이는 돈 없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